자, 계단 샤프트 난간 작성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튼홀 부분에 그냥 커튼홀 벽을 커튼홀 변환했는데, 커튼홀에는 그리드 멀리언 패널 뭐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거 좀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고요. 어디 보자. 자, 이렇게까지 됐겠죠? 됐나요? 예. 대답이 시원한 거 봐서 다 됐나 보네. 네. 자, 계단을 그릴 건데, 자, 1층에 가서 계단을 그릴 건데, 도면에 보면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쯤. 네, 계단 그리는 거는 어디 있냐면은, 건축의 이 순환에 보면은 계단이라고 있는데, 계단 그리는 게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랑 두 가지 있는데, 오늘은 요 스케치 기준으로 그리는, 이게 옛날부터 있던 계단 그리는 방식이고, 한 층씩 한 번에 그리기에 딱 좋아서 요걸로 일단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딱 클릭하면, 계단을 그릴 때, 여기 유형 중에 유형이 쭉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첼판, 디딤판 뭐 그런 것들 귀찮게 정리해야 될 게 많아서, 간단하게 그릴 때는 일체식 계단이 제일 좋아요. 이게 한 덩어리, 콘크리트 계단이라고 보면 돼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면, 자, 여기도 베이스 레벨, 상단 레벨이 있어요. 이거는 계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에서 끝나느냐. 그러면 이게 한 개층 높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개층 높이로 시작하고, 그릴 때는 그 하부층에 있는 부분에서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좀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게 있어요. 치수가 있는데 폭이 있고요. 이건 계단 폭이에요. 폭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첼판 수, 그 다음에 첼판의 실제 수, 실제 첼판의 높이, 실제 디딤판의 높이, 깊이.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단 높이고요. 요거는 디딤판에 대한 그 깊이, 한 단에 대한 깊이를 값을 얘기하는데, 첼판의 높이 같은 경우는, 단의 높이 같은 경우는 얘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원하는 첼판 수, 이거는 층고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려져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로, 얘는 기본이 마이너스 1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 얘를 만약에 그리게 되면, 한 절반쯤, 도름 계단으로 할 거니까 절반쯤 딱 가서 그리면 얘가 9개 되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10개의 칠판이 작성됨, 8개가 남으면 이렇게 8개를 더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좀 가서 클릭하고 또 그리면 0개 남음, 17개 필요한데 17개 그려졌어요. 그러면 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나가 볼게요. 확인을 하고 나가서 보면은 3D를 보면은 저기 계단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계단 그릴 때 난간까지 한꺼번에 그려줘요. 얘가 참 친절하게도. 그리고 자, 계단을 좀 장난을 좀 칠 거라서 바깥으로 하나 복사를 해놓고 할 거예요. 복사를 해놓고 자, 계단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레빗에서는 모든 객체, 모든 요소들이 선택을 했을 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패밀리 편집을 하거나, 그냥 이런 스케치 편집 이런 것들은 이 파일 안에서 뭔가를 수정하는 거고, 아까 기둥이나 보 같은 거 선택했을 때는 뭐 무슨 편집이 아니라 얘는 패밀리 편집, 파일 자체를 바꾸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고, 얘를 선택하고 스케치 편집을 딱 들어가보면 계단의 형상을 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는 방식은 여기 이제 화면이 잘려서 그런 건데, 요런 메뉴가 기본이에요. 그릴 때. 요거는 그리기도 그런, 아까 뭐 그리는 경우에는 다 똑같이 뜨는 거고, 단지 이 그려야 되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실행, 경계, 첼판이 있어요. 자, 실행은 뭐냐면은 요 가운데 파란 선 있죠. 그러니까 계단이 시작하는 점, 계단이 중간에 끊기는 점, 다시 시작하는 점, 끊기는 점. 뭐냐면은 여기 스타트 끝나고 요 파란색 선을 그리는 거를 이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는 뭐냐면은, 경계는 이 옆에 주변에 녹색 있죠.
계단이 어느 영역까지 되어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슬라브 영역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영역이 어디까지가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칠판. 이거는 단이 위치하는 요거. 까만색 있죠. 단이 위치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대부분은 실행만 하면 웬만큼은 계단이 그려져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지우고 얘도 설명이 뜨는데 실행이 딱 갖다 대면 자, 설명이 뜨는데 한번 볼까요? 저기 점 4개 찍는 거예요. 4개. 2개만 찍거나 4개만 찍거나 2개만 같이 찍는 거는 계단이 단수가 완벽하게 다 됐을 땐 2번만 찍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도름 계단식으로 하려면 최소한 4개는 찍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1층 표면 들어가서요. 바깥쪽에다가 실행 클릭하고 시작점 여기 한번 하면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다 끝나버리는 거고요. 시작점, 중간점, 옆에 가서 이게 옆에다가 딱 나란하게 하려면 이게 안내선이 살짝 뜨거든요. 거기다 딱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데다가 딱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참은 만들어줘요, 얘가. 친절하게도.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위치에다가 찍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여기랑 여기가 끝나거나 스타트 포인트가 어긋나 있잖아요. 요럴 때는 요거 실행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절점이 뜨는데 절점을 딱 밀면 한 칸씩 줄고 요걸 한 칸씩 늘고 한 칸씩 움직여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 칸씩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완료를 누르면 되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요거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도 돼요. 약간씩 조정하는 것도. 아, 요거 안 되나? 그러니까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거든 지금요. 이 무브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단지 얘는 정렬 명령어나 디멘전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안 좋아요.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안 움직이는 경우. 해보면 아는데 안 좋은 경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그리니까 상관없는데 나중에 도면이 있거나 어떤 작도가 있거나 계단실에 대한 영역이 있으면은 요점 위치를 찾아놓고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점 4개만 찍으면 되는데 찾아놓고 찍으면 제일 좋겠죠. 안 그러면 이걸 일일이 수정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잖아요. 얘는 그냥 자유롭게 그려도 돼요. 사실은 뭐냐면은 경계 있잖아요. 경계를 내가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아이고 날라갔다. 너무 자유롭게 그렸나 보다. 난간만 났고 슬라브 날라가 버렸네. 이래도 날라가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알았어 안 그럴게. 지금 요 계단 참하고 계단 생기는 부분하고에 좀 그런 영역이 약간 좀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 계단 생기는데 좀 자유롭게 형태를 만드는데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곡선도 가능해요. 이게 곡선이 있다는 얘기는 곡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3개 점 3개 그려서 놓고 근데 이제 이런 선은 겹치면 안 되고요. 놓고 딱 놓으면 원형 되는 부분이 생기죠. 이런 부분 이상한 부분 생기니까 이거는 잘 다듬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안 하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여기 그리고 이 폭만 좀 늘리거나
그 정도 수준을 하겠죠, 약간씩. 그 정도 하는 건 상관없고요. 자, 난간이, 재밌는 거는 난간이 계단을 따라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난간, 그 부분은 편한 부분이 있고요. 난간 종류 있으면은 골라서 바꿔도 돼요, 그냥. 난간 미리 등록해 있는 것들을. 여기 재밌는 난간도 있을 텐데, 없나? 유리 패널?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만약에 난간을 지워버렸다. 아마 난간 재설정하는 게 어디 있을 텐데. 그럼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요. 자, 1층에 아까 그려놨던 걸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까처럼 여기는 짧고 여기는 여기 길고 여기 짧잖아요. 요것만 맞춰볼게요. 스케치 편집 들어가서 요거 한 칸 늘려주고 여기 늘려보고. 자, 이렇게 놓고요. 완료를 하고요. 자, 요게 계단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면 단면을 끌어보면 제일 좋아요. 자, 단면은 아까 한번 잠깐 봤죠? 단면을 선택하고 클릭. 여기 자른 거예요. 그리고 어딘 건지 모르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단면 뷰로 이동. 그러면 단면이 끊긴 게 보이고요. 상세는 중간으로 놓고요. 자,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끊긴 게 보여요. 자, 봤더니 우리 아까 기둥하고 보호하고 벽은 콘크리트 재료로 바꿨잖아요. 근데 슬라브는 안 했네. 그래 보니까 슬라브랑 이 계단도 그렇게 해줘 보자고요. 슬라브 선택해서 복제하고 이름을 바꿔볼까요? 한번 이름을 바꿔서 얘도 똑같이 C150 해주고, 재료가 이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료는 아까 콘크리트 현재 타설 대로 확인해주면 슬라브는 같은 이 재료를 바뀌고요. 자, 계단도 선택해서 계단도 재료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일체형 재료라고 했고 콘크리트, 현장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이름이 약간 달랐어요. 약간. 자, 우리가 한 거는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였고요. 얘는 콘크리트 현장치기 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고 확인 누르면 계단도 잘린 부위는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계단을 선택하면 계단이 재밌는 게 반복되는 것들은 쉽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계단 선택하고 특성창에 보면은 다층 상단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상단 레벨은 어디까지 반복을 할 거냐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5층 레벨까지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6층은 지붕이니까. 그러면 레벨 5까지 해서 적용을 딱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쭈루루루 반복이 돼요. 자, 층고가 똑같아서 반복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1층 층고가 다르면 1층은 따로 하고 복사해 놓고 하면 돼요. 뭐냐면은, 자, 1층은 층고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요거 클릭해서 구속은 풀어줘야 돼요. 이게 층간 복사할 때는 구속이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을 풀어주고 시작 포인트 위로 됐죠? 그러고 나서 1층은 층고가 달랐으니까 내비둔 거고 2층서부터 층고가 같으면 클릭해서 얘는 다층 복사 5층까지 적용하면 되겠죠. 맨 위층이 또 옵탑 또 다르다. 그럼 옵탑도 따로 복사해 놓고 그것만 따로 하면 돼요. 자, 재미난 거 딱 하나 볼게요. 자, 얘가 계단이 아까 보면은 이 실제 철판 높이 이게 있잖아요. 얘를 기본값을 세팅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유형 편집에 가서 보면요. 자, 여기에 최소 디딤판 깊이는 280. 그러니까 280이 최소 값인 거고요. 최대 철판 높이. 그러니까 철판 단 높이는 최대가 180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여기서 나눌 때 단높이 나눌 때 요 철판 높이가 180이 넘지 않은 값으로 자동으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원하는 칠판 수가 17개가 아니라 15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뭐라 나오는데 확인 눌러보면 안 된다고 나오네. 그냥 거부로 해버리네. 얘가.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는 걸 짧게 그려봅시다. 짧게. 얘를 편집 들어가서
단을 제가 2개 정도 짧게 그려볼게요. 메시지 떴고요. 단면으로 가서 보면 되겠죠? 단면. 자, 보면은 얘는 짧아졌어요. 단이. 원하는 게는 17개가 나와야 되는데 15개밖에 안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꼭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15단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높이를 바꾸면 되겠죠. 단 높이를. 얘가 한 200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얘는 15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200 딱 떨어지네요. 그쵸? 적용 올라가죠. 다시 얘를 180로 다시 바꿔볼까요? 하긴 뭐라고 하죠? 규칙이 어긋나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쵸? 그럼 이걸 다시 17개로 만들어주고 얘를 180으로 됐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이게 계단 법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단 법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계단에 여기 왜 안 나가? 야, 딴 거 선택됐구나. 요거에 이렇게 계단 법규를 맞춰 놓으면 이거에 맞게 무조건 그려주고 그거 그려지지 않았다면 법규상 잘못된 거죠. 이게 법규 검토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마저 바꿔봅시다. 변문도 가서 스케치 편집 가서 클릭해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난간 같은 경우는 얘는 뭐 방향이 얘도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안쪽 바깥쪽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난간이 계단 안쪽에 있느냐 계단 바깥쪽에 있느냐 그거 선택할 때 이 화살표로 바꿔주면 돼요. 안쪽 바깥쪽 하고, 자 계단을 이렇게 일단 요 정도 하고, 자 계단이 원래 있으려면 단면도 보면 이 계단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슬라브에 막혀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슬라브 뚫어줘야 되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슬라브를 2층에서 한번 볼까요? 슬라브를 스케치 편집해서 그냥 구멍 뚫어줘도 돼요. 여기 사실은 이렇게 뚫어도 되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단면 가서 보면 여기는 뚫리죠. 근데 여기도 뚫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슬라브를 뚫는데 여기 있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고. 뭐가 있냐면은 건축에 보면 이 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샤프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직 샤프트, 요 그림처럼 이렇게 돼요. 슬라브나 그런 요소들이 구멍이 한 번에 뚫려요. 통째로 영역을 줘버리면. 보통 ADPD 뚫을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어떤 오프닝 할 때 또 많이 쓰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슬라브만 되는 게 아니라 벽 샤프트도 있고요. 뭐 면별로도 있고요.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걸로만 이제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1층 편모드 가서 샤프트라는 거를 클릭하면 스케치 바닥 편집하듯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박스로 간단하게 적당히 그려볼게요. 지금 저는요. 정렬을 딱 맞추려면 뭐 해야 되지만 일단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고 단면 가서 좀 보면 자, 요만큼 돼 있어요. 요만큼. 그러면 딱 보면 2개는 뚫렸는데 위에는 안 뚫렸잖아요. 다 뚫리게 하려고 하면 얘를 클릭하고 늘려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밑에는 여기 바닥은 뚫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주면 슬라브가 전체 다 뚫려요. 얘를 좀 수치적으로 하려면 얘를 클릭하고 특성창에서 자 2층보다는 밑으로 5층보다는 위로, 그러니까 베이스 레벨은 2층에서
마이너스 한 600 정도. 자, 상단은 5층에서 플러스 600 정도 하면 되겠죠. 요거는 뭐 값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감각적으로 보고 해도 되고요. 자, 3D를 한번 볼까요? 3D로 보면 잘 됐죠. 잘 됐죠. 자,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이제 여기 오다가 잘못하면 뚝 떨어지죠. 요거는 이제 난간을 추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난간은 2층 가서, 자, 이 계단하고 사실은 이 난간은 계단을 따라가는 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슬라브 바닥 면에 있는 난간을 그려야 되는데 이 난간과 그걸 그리려는 것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 계단, 요 난간 필요한 것들을 계단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잠깐 꺼요. 요소 숨기기. 여기 또 뭐 있네요. 요놈도 요소 숨기기. 또 있네. 뭐 이렇게 많아. 요소 숨기기. 됐네. 그럼 여기 슬라브면만 보이죠? 샤프트 한 것만. 요 상태에서, 자, 이쪽에는 통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하면 안 되고요. 난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난간은 어디서 그리냐면은 쭉 보면 순환에 계단 위에 보면 난간이라고 있어요. 난간 있죠? 난간을 선택해서, 난간을 그리는 방법은 난간에 대한 경로만 그려주면 돼요. 경로만 그리면 되는데, 그리기 보면은 이것들 다 있잖아요. 있는데 어떤 참조할 선이 없을 때는 그냥 작동하는 거 있지만 지금은 참조할 선이 있잖아요. 요거랑 그럴 경우에는 요거 녹색 선, 이게 선을 선택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고 선택.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때 잠수에 뜨잖아요. 만약에 쟤랑 따라다니게 하려면은 잠수에 잠가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요 상태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냥 난간 그려져요. 3D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난간 그려졌죠? 여기 난간 그려졌어요. 그쵸? 자, 난간 형태 바꿔주려면 클릭하고 뭐 원하는 거 바꾸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얘가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으니까 뭐 간격 띄우기도 있고요. 필요하면 내가 간격 띄우기로 500 하면 떠 있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 난간이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턱이 있다. 그럼 콘크리트 턱만큼 띄워놓고 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레벨 기반에서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모서리 이쪽 계단 난간하고 얘하고 뭐가 안 맞아요. 그거는 기본 설계 단계나 그럴 때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면은 모델링 설계 못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있고 할 때 한 땀 한 땀 난간 만드는 것도 얘도 고차원이에요. 사실은 한번 볼까요? 난간 딱 클릭하고 딱 보면 요쪽 특성, 인스턴스 특성은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는데 유형 특성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 난간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이 난간 구조 중에 비연속이라고 있고, 여기 편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난간 종류를 개수를 만들고 그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난간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또 골라요. 그리고 또 난간 동자라고 돼 있어 갖고 난간 동자가 이 난간 서 있는 거, 그 형태들을 또 고르고 간격 조정하고 뭐 세팅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얘만 해도 하루 이상 걸려요. 요거 파악하는데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누군가가 잘 만드는 거를 가져다가 잘 쓰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제 하나씩 욕심 생길 때 있거든요. 뭐냐면은 난간 디자인을 막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어느 순간 그때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리고 난간은 아쉽게도 이거는 아마 반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거 있죠. 난간 클립보드를 복사하고 승간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쪽 2층 슬라브 부분도 외벽 쪽으로 슬라브를 좀 짧게 만들고 난간을 또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슬라브를
경계 편집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만들 거냐면은 정렬 명령으로 기둥까지 일단 보낼래요. 이렇게. 그리고 요 기둥 슬라브 라인까지 난간을 그릴 거예요. 난간 선택하고 좀 전 했죠? 요거 선택해서 요거 완료. 됐죠? 이렇게 3D 봅시다. 일단 요렇게. 자, 그러면서 자, 요런 문제가 생기네요. 요 보는 필요 없는 보가 돼버렸네요. 원래 필요 없는 거였네요. 근데 왜 거기 썼을까? 슬라브가 아까 거기 있어서 그랬네요. 그쵸? 요런 건 이제 슬라브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네, 요까지인 것 같네요. 난간, 계단, 샤프트, 난간. 네,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